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번 질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란 소비나 사용과 관련된 재화들의 물건들의 속성인데, 배제성은 어떤 재화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속성이다. 그렇다면 배제성이란 건 가격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재화는 그것이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을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의 재화는 비배제성을 갖는다라고 한다. 비배제성이라고 한다는 건 가격을 치르지 않더라도 생산된 이후에는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경합성은 소비나 사용에 있어 경합적이란 말로써 어떤 재화를 누군가 소비하거나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경합성이란 건 누군가의 소비나 사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나 사용을 제한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겠죠. 어떤 재화는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비경합성을 갖는다고 한다.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소비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소비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문단에서는 배제성과 비배제성, 경합성과 비경합성,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문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사적재와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이다. 배제성이라는 건 가격을 치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경합성이라는 건 누군가의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된다는 특성이었죠. 예를 들어 생선가게에 파는 고등어의 경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비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고등어를 소비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사적 재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였고,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재화들이다. 예를 들어 케이블 TV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시청한다고 해도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그러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케이블 TV를 시청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이처럼 배제 가능하고 비경합적인 클럽재를 경제학자들은 흔히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라고 부른다. 클럽재는 사적 재화로 판매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클럽재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위의 재화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한계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여기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이다 라고 본문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그 서비스를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재화나 가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배선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블 TV처럼 클럽재는
아주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클럽제가 한개 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기업은 자신이 부담하는 큰 고정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화는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러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재화의 추가 공급을 수반하는 한개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자, 산문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단에서는 클럽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클럽제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럽제는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자원, 그러니까 배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자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클럽제의 경우 사적 재화로 판매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클럽제의 경우 고정 비용이 크지만 한개 비용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건 초기의 투자 비용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었죠. 그렇게 해서 초기의 투자 비용이 큰 반면에 생산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비용은 적게 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한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도 이를 용인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문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자원이라 불리는 재화들이 있는데 이 재화들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급의 공동 사물함에 학급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필이 100자루 있다고 하자. 이 연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므로 학급 내에서 비배제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 학생이 가진 연필은 다른 학생이 가질 수 없으므로 연필들에는 경합성이 있다. 공유자원이 지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란 속성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이라 불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공유자원의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즉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치르는 비용, 즉 사적 비용만 고려하여 소비량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유자원 비극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사적 비용만 고려해서 소비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극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비나 서비스를 제한하게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으로 인해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특정 재화의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1을 얻게 되고 B라는 사람은 재화의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2 얻는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 비해서 2배의 재화 소비를 이루어야만 만족감이 동일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A는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게 되므로 자원 분배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문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재는 소비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개선 정책의 경우에는 환경 개선에 사용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건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누군가가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쾌적한 지구의 기후를 즐기는 것은 배제 가능하지도 않고 경합적이지도 않다. 공공재가 지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재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는 조세 징수에 의해 마련된 세금을 통해서 마련된 일반 재원을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자, 사문단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문단은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특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임승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거래에서 나타나지 않고 세금을 통해서 마련된 서비스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